네, 우선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스냅싱 컨덴세이트 안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베시클 파퓰레이션인 스냅틱 베시클과 AT9이 서로 다르게 컨덴세이트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스냅스 안에 있는 스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링이고요. 그래서 신경세포 끝에 너브 터미널에 보면 스냅틱 베시클들이 뉴로트랜스미터를 릴리스하기 위해서 클러스팅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뭉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이 저희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스냅틱 베시클들은 되게 샤프한 바운더리를 가지면서 마이토콘드리아와 같은 다른 셀룰러 오르가넬들과는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강하게 응집하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한 가지 특성은 리퀴드-라이크 프로퍼티, 즉 액체와 같은 유동성을 갖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험적 증거 중에 하나로서 콜레라 톡신 HRP라는 엔도톡식 트레이서를 처리를 하게 되면 플라스마 멤브레인을 레이블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극에 의해서 엔도사이토시스 되는 스냅틱 베시클들을 레이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스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솔리드한 스트럭처라고 하면 나왔다 새로 들어온 이 베시클들은 가장자리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얘네가 만약에 리퀴드-라이크 프로퍼티, 즉 액체와 같이 되게 높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스트럭처라면 얘네들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베시클들과 인터믹스돼서 서로 이렇게 섞이는 현상이 발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를 실험을 해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찍어보게 되면 리사이클링된 베시클들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베시클들과 서로 헤비하게 인터믹싱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스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리퀴드-라이크 프로퍼티를 갖는다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실험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2017년에 스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에 의한 일종의 리퀴드 페이지가 아닐까라는 퍼스펙티브 페이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텐데요. 우선 기존에 생물학에서 많이 사용됐던 건 세포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획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파트먼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구획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메카니컬한 배리어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메카니컬한 배리어를 구성하는 주된 물질이 바로 리피드 멤브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생물학에서 뜨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이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이러한 메카니컬한 배리어 없이도 프로틴 스스로 뭉쳐서 세포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개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서 오일과 물과 기름을 섞게 되면 둘 다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섞이지 않고 각각의 독립된 페이지를 형성을 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실제 세포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의 간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은 멀티밸런트 윅 인터랙션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포스, 시뉴클레인, 타우, 그다음에 ATG 같은 많은 단백질들이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을 거쳐서 이러한 응집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백질들이 로컬라이즈하고 있는 작은 소기관인 스냅틱 베시클의 클러스터 역시 일종의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에 의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스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링이 실제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어떤 단백질이 이 현상을 매개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스닥으로 있었던 드라고미어는 스냅신이라는 단백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스냅신은 메이저한 스냅틱 베시클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으로서 N 터미널이 스냅틱 베시클에 바인딩하는 사이토졸릭 프로틴입니다. 그 다음에 C 터미널 쪽에는 인트린지컬리 디스오더드 리전을 갖고 굉장히 베이직한 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드라고미어가 발견한 것은 스냅신 1을 인비트로상에서 퓨리파이를 해서 인큐베이션을 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인비트로상에서 드랍플렛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퓨리파이한 스냅슨과 같이 리포좀을 넣어줬을 때 아티피셜한 리포좀 역시 스냅슨에 의해 캡슐돼서 클러스터링을 이루고 있다라는 현상을 발견을 해서 2018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피에트로 디카멜리 랩에 조인을 했을 당시였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물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고미어가 본 것은 다 인비트로 실험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현상이 실제 셀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었던 실험이 스냅신 1이라는 단백질을 캔서 셀 라인에 익스프레션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EGFP 스냅신 또는 M-체리 스냅신을 발현을 해보았는데, 앞에 인비트로 실험과는 달리 이러한 커다란 사이즈의 드랍플렛이 만들어지지 않고 사이토졸릭한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비트로와 이 셀 내가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던 중에 실제 셀 내에서 이러한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스냅신 말고 스냅신과 같이 작용을 하는 일종의 코팩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뉴로트랜스미터를 가지고 있는 시냅틱 베스클은 밋밋한 베스클이 아니고 이 위에 다양한 종류의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과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약 40나노미터의 다이어미터를 갖는 이 베스클 안에는 수많은 시냅틱 베스클 프로틴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스냅토파이신이라는 4개의 트랜스멤브레인을 갖는 프로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멤부트 다음으로 많은 카피 넘버를 갖고 있어서 이 하나의 시냅틱 베스클이 약 32개의 스냅토파이신이라는 단백질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스냅토파이신이 실제 시냅틱 베스클에서 하는 역할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서 스냅토파이신이 이러한 클러스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었던 피에트로 디카멜리 교수님이 1989년대에 냈던 논문처럼 스냅토파이신을 캔서 셀 라인에 발현을 하게 되면 커다란 드랍플렛이 생기기보다는 작은 펑테이트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는 것을 저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발견은 스냅신과 스냅토파이신을 같이 발현을 시켜줄 경우에 스냅신과 스냅토파이신 두 프로틴이 커다란 사이즈의 드랍플렛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혀서 2021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덴세이트의 울트라 스트럭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Correlative Light Electron Microscope, 줄여서 클램이라고 부르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찍게 되었고요. 그 결과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컨덴세이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작은 종류의 이 스냅틱 베스클을 미믹하는 마이크로 베스클들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스트럭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베스클들의 사이즈가 실제 우리가 너브 터미널 또는 브레인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제 시냅틱 베스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르폴로지 상에서 유사한 것 외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레레톡신 HRP를 처리를 하게 되면 리사이클링 되는 시냅틱 베스클을 레이블링을 할 수 있고, 이게 리퀴드 라이크 프로퍼티에 의해서 헤비하게 인터믹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 과발현을 통해서 포7셀에 인위적으로 만든 스냅틱 베스클 라이크 클러스터에서도 역시 리사이클링 된 베스클들이 서로 헤비하게 인터믹스 되어 있는 굉장히 유사한 리퀴드 라이크 프로퍼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헥사다이올이라 그래서 알코올을 한 종류인데요. 이 알코올을 처리를 하게 되면 솔리드한 스트럭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리퀴드 바이오몰레큘러 컨덴세이트를 스페시픽하게 디스펄스 시킬 수 있는 드러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발현시켜서 만들어진 이 컨덴세이트에
16헥사다이올을 처리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처리와 동시에 드랍플렛이 사라지게 되고요. 와시아웃을 하게 되면 와시아웃을 하는 거의 즉시 드랍플렛이 다시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드랍플렛 간의 퓨전을 통해서 그 사이즈가 점차 커지는 것 역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냥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물방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충분히 가까운 거리까지 이끌어주게 되면 두 개가 퓨전을 하게 되겠죠. 이거와 같이 이러한 현상이 실제 세포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이러한 리퀴드 라이크 프로퍼티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가졌던 질문은 과연 실제 신경세포에서 존재하는 진짜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신경세포를 인비트로 상에서 배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인 스캠5와 시냅신 두 단백질을 오버 익스프레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엑손을 따라서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잘 레이블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6헥사다이올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컨덴세이트이 디스펄전 되면서 엑선 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와시아웃을 해주게 되면 원래 있던 자리에 컨덴세이트를 다시 만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냅샷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16헥사다이올 스페시픽하게 디스펄전이 되었다가 다시 클러스터링 되는 이러한 현상을 실제 뉴런의 시냅틱 베시클에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량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16헥사다이올 처리하기 전에 강하게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응집을 하고 있던 베시클들이 16헥사다이올 처리 후에는 페리퍼럴 쪽으로 디스펄전 되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센터 쪽의 인텐시티는 감소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페리페럴 쪽에서의 인텐시티는 증가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도 컨트롤상에서는 시냅틱 베시클들이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 잘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가 16헥사다이올을 1분 동안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러한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링이 다 커져서 엑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을 서머리를 우선 해보면 실제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는 리퀴드 베이스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이러한 클러스터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토파이신, 시냅신 두 단백질을 오버 익스프레션을 함으로써 이러한 캔서 셀라인에서 시냅틱 베시클 라이크 클러스터를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이러한 실제 시냅틱 베시클 안에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냅토파이신의 펑션이 되게 스페시픽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냅틱 베시클 멤브레인 프로틴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같이 코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 세포 내에서 큰 사이즈의 드랍플렛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반면에 스냅신을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인 BAMF2, SCAN5, 스냅토태그민1, Vglut1, Vget1, Rep3A 같은 프로틴들과 같이 익스프레션 시켜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랍플렛이 형성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단 셀 내에서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익스프레션 시켜서 컨덴세이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면 이 상태에서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인 BAMF2, SCAN5, 스냅토태그민1, Vglut1, Vget1, Rep3A를 같이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 이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이
스냅토파이신, 스냅신 컨덴세이트로 리크루트먼트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냅토파이신, 그 다음에 스냅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러한 시냅틱 베시클 라이크 베시클 클러스터가 실제 시냅틱 베시클처럼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을 리크루트먼트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제가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이렇게 시냅틱 베시클 라이크 클러스터를 재현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뉴로사이언스 스터디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여러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올해 초에 이 페이퍼를 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다른 일 중에 하나는 파킨슨 디지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SOC2와 스냅토제닌 1, 2 단백질은 파킨슨의 리스크진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프로틴 모두 N터미널의 싹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시냅틱 베시클이 엑소사이토시스 되었다가 엔도사이토시스 되어 있을 때 플라즈린 메디에이트드에 코팅된 것을 언코팅 시키는 이 프로세스의 중요한 프로틴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랩에서 싹투 낙아웃, 그 다음에 파킨슨 디지즈 페이션트에서 나타나는 싱글 뮤테이션을 갖는 스냅토제닌 1 납겐을 2개를 뮤테이션을 갖는 더블 뮤턴트 마우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같은 엄마 쥐 밑에서 같은 날 태어난 쥐임에도 불구하고 와일드 타입 리터메이트에 비해서 더블 뮤턴트 마우스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매우 작고요. 이 리터메이트 마우스에 비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아픈 상태의 피노타입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들의 라이프 스팬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태어난 직후에 죽게 되고요. 일부가 살아남게 되는데 이들 역시 거의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셀렉티브 도파미너직 뉴런 데스를 보이고요. MP5신2, 그 다음에 클라신 라이트 체인 같은 엔도시틱 프로틴들이 이 더블 뮤턴트 뉴런에서 강하게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것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 프로라머스 그룹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ATG9이라는 오토파지 릴레이티드 프로틴이 마찬가지로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 강하게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TG9이라는 흥미로운 몰레큘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TG9은 여러 가지 코어 오토파지 머시너리에 속하는 프로틴들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프로틴인데, 그 이유는 이 ATG9만이 유일한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틴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ATG9은 프리시냅틱 사이트로 트랜스포트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프로테오믹 스터디들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피리파이한 시냅토좀에서 ATG9이라는 이 단백질이 디텍션 된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다니엘 프로라머스 그룹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ATG9이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서 스티뮬레이션 디펜던트한 엑소 그리고 엔도사이토시스를 거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ATG9이 실제 너브 터미널에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구체화시키게 되면 실제 ATG9이 이 스냅토파이신으로 대표되는 이 시냅틱 베시클 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일종의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의 한 종류인지, 아니면 스냅토파이신과 ATG9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베시클 파퓰레이션인지, 여기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앞서 구축한 엑토픽 익스프레션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이토플라스메에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포테시스 1과 2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메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ATG9을 캔서 셀라인에 발현을 할 경우에 보시면 골지에 강하게 어큐뮬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의 펑테이트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저희가 AT9을 스냅신과 같이 발현을 시킬 경우에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발현시켰을 때처럼 큰 사이즈의 드랍플렛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렐러티브 라이트 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울트라 스트럭처를 관찰을 해보면 이 역시 작은 사이즈의 베스클 클러스터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덴세인 내의 베스클 사이즈를 측정해보면 약 42나노미터 정도로 실제 너브 터미널에 있는 스냅틱 베스클과 굉장히 유사한 사이즈를 갖는 데 반해서 ATG9과 스냅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베스클 컨덴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싱글 베스클의 사이즈가 약 55나노미터 정도로 이 스냅토파이신, 스냅신 컨덴세이트에 있는 베스클보다 약 30-40% 정도 큰 사이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과연 ATG9, 스냅신, 스냅토파이신 세 단백질을 같이 익스프레션을 시켜주면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될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페이퍼의 가장 흥미로운 관찰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이 스냅토파이신과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이 ATG9 두 개는 굉장히 붙어 있지만 두 개가 완벽하게 시그리게이션 되어 있어서 섞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 스냅신에 의해 만들어진 페이지 안에 두 개의 다른 페이지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TG9, 스냅토파이신, 그 다음에 스냅신 세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페이지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게 ATG9에 의해서 나타나는 페이지인데 주로 엣지 쪽에 디스팅트하게 페이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페이지에 원식사다이오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거의 처리와 즉시에 풀어지게 되고 와시아웃을 하게 되면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ATG9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페이지가 퓨전을 통해서 합쳐지더라도 서로 인터믹싱 되지 않고 여전히 가장자리 쪽에서 독립된 페이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울트라 스트럭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클램을 마찬가지로 찍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대표되는 부분이 AT9 파이티브한 리전, 그 다음에 빨간색이 스냅토파이신 파이티브한 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ATG9 베스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클러스터, 그다음에 스냅토파이신 베스클에 의해서 만들어진 클러스터 두 개의 독립된 베스클 클러스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TG9 베스클이 실제 스냅토파이신 베스클보다 그 사이즈가 크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까만 점은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부터 엔도사이토시스 되어서 들어온 베스클들입니다. 그래서 두 베스클이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시그리게이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베스클 역시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부터 엔도사이토시스 돼서 들어온다라는 점, 그다음에 서로 헤비하게 인터믹싱 되어 있는 것을 봐서 두 베스클 클러스터 모두 리퀴드 라이크 프로퍼티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스냅토파이신과 ATG9이 같은 베스클에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베스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썰머리를 해보게 되면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이 컨덴세이트를 우선 만들게 되고요. 이 컨덴세이트는 베스클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TG9을 같이 발현을 시켜주게 되면 이 클러스터의 엣지 부분에 ATG9 베스클들이 좀 더 큰 사이즈의 베스클들이 여기서 클러스터링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베스클 모두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부터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여기서 어느 단계에서 이 두 베시클들이 솔팅이 다르게 되는지는 현재 여기에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들었던 퀘스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냅틱 베시클에는 수많은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냅틱 베시클들을 프로틴들을 같이 발현을 시켜주게 되면 이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이 타겟팅 될 때 어느 일종의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타겟팅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프로틴을 발현을 시켜주었고요. 우선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컨덴세이션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TG9과 스냅신에 의해서 두 번째 페이지가 형성이 될 것이고, 이때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을 같이 발현시켜줘서 이 프로틴들이 어디에 로컬라이제이션 하는지를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스냅토파이신과 멤프2는 거의 완벽하게 프로콜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멤프2는 가장 유명한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ATG9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엣지 쪽에서 시그리게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인 멤프2는 스냅토파이신 베시클 클러스터에 리크루트먼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인 스캠5, 랩3 역시 AT9 베시클 클러스터 쪽으로는 가지 않고 스냅토파이신 베시클 클러스터 쪽으로 리크루트먼트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스냅토파이신과 그러면 AT9이 다른 베시클 파퓰레이션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베시클들의 어떠한 프로틴들이 인도지너스하게 익스프레션이 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베시클을 이뮤노 아이솔레이션 한 뒤에 프로테오믹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TG9 같은 경우에는 PIK5 컴플렉스 프로틴인 PIK5, 백폴틴, 그다음에 PIK4 같은 프로틴들이 인리치먼트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서 선행 연구에서 많이 보고된 대로 AP4 컴플렉스 서브 유닛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스냅토파이신 베시클에 있는 프로틴들이었는데요. 보실 수 있듯이 시냅토자이린, 그다음에 랩3, 스냅토테그민, 스캠, 뱀프 같은 실제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에 존재하고 있는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이유는 저희가 뉴런이 아니고 포7 셀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7 셀에서 만들어진 시냅토파이신 베시클 내에 실제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이 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신고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전체 프로틴을 솔팅해 본 결과 역시 시냅틱 베시클 대부분이 시냅틱 베시클에 실제 존재하는 프로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포7 셀을 이용해서 엑토픽 익스프레션 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 뉴런에서 ATG9의 로컬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경세포를 배양을 한 뒤에 너브 터미널 쪽을 관찰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 컨트롤로서 두 개의 잘 알려진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을 같이 코 익스프레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냅토파이신이 초록색, 스캠5가 빨간색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두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은 거의 완벽하게 포로콜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ATG9을 스냅토파이신과 같이 발현시킨 경우에는 두 프로틴 모두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 되게 근접해서 로컬라이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과는 다르게 두 개가 보시면 어느 정도 시그리게이션 돼서 완벽히 프로콜라이제이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실제 앞서 발견한 포7 셀에서 발견한 두 개의 시그리게이션이 실제 신경세포에서도 관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실제 너브 터미널이나 저희가 구축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이용한 엑토픽 익스프레션 시스템에서 스냅토파이신과 AT9은 서로 다르게 솔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베시클풀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T9 베시클들이 하는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냅신에 의해서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로 리크루트먼트 되게 되면서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오토파고점 형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저희가 구축한 액티브 익스프레션 시스템이 많은 점에서 실제 뉴런의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나 AT9 클러스터를 미믹할 수 있는 것을 봄으로써 이게 추후에 시냅틱 베시클 바이오제네시스나 클러스터링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포스닥 지도 교수님인 피에트로 디카멜리 교수님과 저희 콜라보레이터 그다음에 다양한 펀딩 소스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연구 내용은 올해 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Q&A 세션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